수업할 때는 하지 말고 나중에 쌤이 독서를 이씨. 차분했잖아 너 때문에. 이건 자이디 됐어. 많이 찼잖아요. 시끄러워. 아쉽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계속 이어서 그 원운동 관련해서도 뭐 하고 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충돌 관련된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 저희 근데 그 반발계수 안 했을걸요? 반발계수. 그래, 그럼 반발계수도 좀 할게. 반발계수. 반발계수는 뭐냐면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안 했냐? 반발계수에 대한 이론만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반발계수는 우리가 문자로 가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2라고 쓰고, 반발계수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를 이렇게 좀 구분을 좀 뭐라 그래야지? 반발계수의 값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를 좀 나눠놨어.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에서는 총 3가지의 충돌의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 첫 번째 충돌 형태가 뭐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형태의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돌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의 종류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충돌의 종류를 3가지로 구별하는 분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반발계수의 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탄성 충돌은 2가 1인 충돌이래.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2가 1인 충돌일 때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탄성 충돌은 이 값이 1과 0 사이에 있을 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충돌을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2가 0인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대체 저 2가 어떤 걸 의미하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 그 이 값의 정체를 좀 알면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2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이게 이 값이래.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윤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V1-V2 이게 뭘까 대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모델이냐면 두 물체가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 V1,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 V2,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M1, M2라고 했을 때 이 수식에 대한 모델이 뭐였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물체의 형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V1과 V2는 요것을 빼는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V1만 V2가 이 상황에서 충돌 전후를 두 물체의 또 차이.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나타낸 거야. 이 V1-V2가.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우리가 예전에 상대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 VAB는 VB-VA라고 해가지고 두 물체의 속도를 빼는 개념으로 상대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식은 V1-V2 즉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논리상 알겠지? 두 물체의 속도의 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위에는 뭐야 그러면? 분모는 그렇다 치자. 본자는 뭘까 그러면? 충돌의 상대. 그렇지. 두 물체가 이제 충돌한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겠어? 얘는 반대 방향으로 V1 프라임, 얘도 반대 방향으로 V2 프라임으로 튕겨 나갔다는 것을 가정해서 식으로 만든 거야. 이 모델 자체는. 그러면은 원래는 상대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충돌한 이후에 V1 프라임 마이너스 V2의 프라임 이거여야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얘네들이 충돌한 이후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한 번 더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다라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물체의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의 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대 속도의 비. 근데 그게
1이야. 뭘 의미하는 거야? 그 값이 1이래. 뭐 어떤 충돌이야 이게? 그러니까 충돌한 이후에 단순히 속도만 교환되는 거야. 그냥.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응. 줄어든 만큼 저놈은 증가하고, 그래 안 그래? 얘가 줄어든 속도만큼 저놈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얘는 줄어들고, 충돌한 이후에 이제 그런 충돌.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에너지의 손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충돌할 때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충돌인 거야. 이거는 원래는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쾅 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지. 일단은 그치? 쾅 하고 소리가 날 거야.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소리로 전환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두 물체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완전 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에너지 손실 자체도 없는 거죠. 충돌하면서 소리도 안 난 거야. 완벽한 충돌. 이런 일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지, 그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론상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작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커다란 어떤 이 에너지가 이제 보존된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이론적인 어떤 충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특별하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문제를 풀 때 이게 가장 깔끔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보는 충돌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야? 이거? 충돌 전후에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좀 약간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충돌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는 충돌. 근데 요 놈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지 않는 충돌이야. 하지만 두 충돌 다 뭐는 성립을 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얘도 역시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되는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에너지가 성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운동량이 성립을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엄연히.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지. 운동량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잖아. 분명한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은 별도야. 이건 각각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안 되는 충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거의 100가지의 사례가 있다면 99.9%가 성립이 된다고 보면 돼. 일반적으로. 0.1%는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예외를 둔 거고요.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N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그게 보존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보존이 안 되는 충돌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알겠지? 근데 에너지 보존은 성립이 되는 충돌이 있고 성립이 되지 않는 충돌이 존재한다. 그럼 이게 문제일 거야.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야 이거? 이 값이 0이 됐어.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사례일 때 가능한 걸까? 일단 분모가 이게 0이 될 수 있냐? 분모가 0인 충돌이 이상이 있을 수 없어. 그래 안 돼. 두 물체가 뭐 안 움직여? 그러면 뭐 충돌을 논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분모는 있어. 근데 0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0이 됐다는 얘기냐면 분자가 0이 됐다는 얘기야. 분자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처럼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게 두 물체 속도를 빼보면 0이 돼본단 말이야. 그런 충돌이야.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이거? 생각해봐. 에너지 보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서하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에너지 보존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가 하나가 돼서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아니 왜 성립을 할까 안 할까 한번 계산해보자. 알겠지? 할까?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물체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얘만 예를 들어서 10m/s로 가고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얘는 지금 똑같이 1kg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충돌한 다음에 하나가 돼서 둘이 충돌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서 같이 둘러가는데 그때 속도는 v야. 이거 어떻게 구해? v 어떻게 구하지? 이거 운동량 보전. 보존으로 하면 니 구할 수 있지, 그지? 구해보자 그러면 1kg 곱하기 10m/s. 얘는 운동량이 없으니까 플러스 0은 2kg의 v. v는 얼마야? 5m/s 됐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요 식 자체가 뭐가 성립을 한다고 해서 본 거야 지금?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비탄성 충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통해서 구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려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충돌 후에도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고. 충돌 전에는 2분의 1에 1kg에 10의 제곱 얼마야 그러면? 50줄. 그러면 충돌한 이후에도 얘가 50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2분의 1에 2kg에 5의 제곱 얼마예요 이거? 25. 자, 에너지 보존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 안 하지. 성립 안 하잖아, 그지? 운동량은 내가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 안 돼. 일반적으로.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안 되는 충돌이다. 하지만 뭐는 성립을 한다? 운동량 보존은 성립하는 충돌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반발계수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자, 어렵냐 쉽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길 거야. 선생님 그럼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식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자체가 식이라고. 즉 우리가 미지항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모든 미지항을 다 알고 항상 하나의 미지항만 모른다, 그렇진 않잖아, 그지?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은 미지항이 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2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방정식을 몇 개? 식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연립해서 그런 식으로 찾아내듯이 반발 계수를 알고 있으면 반발 계수 식을 통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세울 수 있는 식은 가장 보편화된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차원이 하나일 때, 같은 작용선상에서의 충돌일 때는 식을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식을 2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2차원 충돌일 때만 식을 2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3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뭐 3개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3차원은 우리가 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1차원, 2차원은 분석을 하면서 왜 3차원은 분석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1차원과 2차원이 성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3차원도 성립을 해, 기본적으로 그 매트릭스는. 다만 차원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분석만 더 어려워지는 것 뿐이야. 매트릭스는 네. 공간상에 어떤 이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규칙들이 성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그게 3차원이라고 해서 다를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1, 2차원에 대한 부분이 성립을 하면 3차원도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걸로 봅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을 누구한테 대부분 시키냐면 컴퓨터나 계산기에다가 거기다 이제 그 규칙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갖다 유도하지, 직접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어가면서 3차원에 대한 어떤 운동 상태를 갖다가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 1, 2차원만으로도 충분히 그 규칙성이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3차원은 안 해요. 알겠어요? 서우씨? 그 대학원생한테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요? 야, 우리가 무슨 미개인이야? 야, 온갖
현대 문물들로 해가지고 온갖 편리한 기계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왜 굳이 1, 2차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충돌에 대한 규칙성을 다 알아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3차원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너 이 나와봐요. 과연 그럴까요? 야, 이 새끼가 오늘 너 뭐 약 잘못 먹었냐? 아니면 약을 안 먹어서 그래? 왜 그래? 나오지 마! 이 새끼가 지금 약했음.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럴 수? 너 자고 있었으면서 계속 그래 안 그래? 피곤하냐? 저 분리조 단일. 어제 기획안 쓰느라 뭐라고? 기획안 쓰느라 기획안 무슨 기획을 하는 거야? 주가계를. 멋진 기획이요. 혹시 학교에서 뭐 회장하고 막 그래? 회장은 인기가 없어서 못하고요. 부회장? 네, 부회장도 인기가 없어서 못하고. 그건 뭐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회장이 개꿀인데. 부회장이 개꿀이 그러니까 부회장이 회장한테 짬초를 때리면 하는 일 없어요. 정말이 안 되는 일 그 없어요. 밑에서 할 일이 일하고 없다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더 하고 있던데. 뭐라고? 부회장이 일 더 하던데. 일이 더하는 애들 있어? 그게 내가 볼 땐 일은 성격인 것 같아. 그게 저예요. 아 그래? 일을 만들어서 해? 예. 근데 보통 짬초리 때리는 거 많죠. 짬처리가 뭐야? 쌤들 일. 아니 고급진 용어를 사용해봐. 짬처리겠냐? 아그 허드렛 나에게 일을 갖다가 도마증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 짬처리라 그러는 거야? 야 선생님이 시키면 감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짬초리. 부회장이 회장한테 짬초리예요. 아 그건 안 되지. 학생이 학생한테 짬처리하면 안 되지. 남철이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가업 그 좀 허드렛 일 같은 걸 시킨다는 의미 아니야? 노예 새끼 한 명 되나? 뭔 노예 새끼야 너는. 선생님인데 그러라고 만든 어차피 자리가 아닌데. 이거 전 이제 안 볼 거예요. 뭘? 찍어놨다. 이거? 봐야지. 아니 지금 걔 카페도 안 들었다 했어요. 어? 카페 아직 안 들어갔다 했어요. 아니 카페가 어디 있는지도 영상 모르겠어요. 신청한다고 올라왔어.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보겠지. 말만 해놓은 거 아니지? 아무튼간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저도 아니라 말하는 거 아직도 안 자 봤어요. 충돌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건 엄청 유리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선생님 우리 입시에 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달라. 아, 어. 1차원 충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식을 통해서 이 값에다가 1 집어넣고 충돌 전에 속도 집어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 만큼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고요. 모르면 그냥 그만큼 모르는 만큼 또 문제 해결력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예요. 진짜 중요한 공식이다. 하나 알고 있으면은 너희들한테 해봐야 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네. 갑자기 질문 생겼는데 저희가 흔히 충격량 계산할 때 이거 막 도형 A, B 하는데 항상 도형 A가 원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막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면 충격량 같은 게 달라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형태가 달라지면 그 가해지는 힘이 모이는 지점이 달라져 실제로. 그러니까 압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힘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힘이 같은 면적, 넓은 면적에 작용을 하면 그 힘이 좀 넓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가해지면서 좀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좁아질 만큼 그쪽의 힘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형태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원형으로 하냐면 방금처럼 너랑 그런 가정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한 게 가장 적절한 게 구형이야. 대학교 가면 그런 걸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실제 이제 공기저항 같은 경우는 형태에 따라서 개수가 다 다릅니다. 공기저항 개수가 그걸 다 가르쳐줘요. 다 외워요? 알려주세요. 외워야지. 그럼 안 외워. 뭘 알려줘 이 새끼야. 그거를 나도 몰라.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그게 다 있어. 그래서 그거 형태에 따라서 그 개수값 다 달리 해가지고 계산해. 근데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럼 다 직접 그걸 다 증명한 거야? 그렇지. 다 실험적 가설에 의해서 이제 막 실제로 유체 역학적인 사실들 여러 가지를 막 다 해서 한 거겠지. 가설이에요. 가설이 아니라 이제 가설을 실험적인 세우고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해서 그 진짜인 값들을 뭐 아주 무수히 많은 값들에 대한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식들이 만들어지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막 수학적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딱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이론 물리학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실험적인 어떤 내용하고 이런 규칙성이 다 규명이 돼야 돼.
그리고 나만 야 이거 내가 발견했다가 아니라 그렇군요. 이걸 이 논문을 그 뭐 여러 가지 논문지라든지 학술지에다가 내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한테 널리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과학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시오리입니다. 시오리. 시오이가 뭐예요? 이론. 시오이 그냥 그거. 이론에 지나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다중우주론도 이제 그런 시오리입니다. 시오리. 그냥 론이야 론. 가설. 아니 신이 있지 적당히 그냥 않죠? 알았죠. 그냥 대충 해. 그 신은 있어요. 어? 신은 있어요. 뭐? 신. 신? 네. 뒤지고 싶냐 오늘? 쌤, 그럼 갑자기 궁금한 생겼는데 그러면 거기서 쌤이 말한 공기정 개수는 보통 막 정다각형의 공기정 개수만 외우는 거야 아니면 다 외워야 돼 다. 막 볼록 형태적으로 다각형인데 다 나눠져 있어. 뾰족한 거, 원뿔 형태 다 있어. 다 해줘야 돼. 다 알고 있어. 오 근데 이제 그걸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내가 직접 대입하면서 하는 거지. 실생활도 우리가 뭐 지금 무슨 입시 아니야? 그죠? 대학교 가서 우리가 입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질이 달라져요. 대학교 전에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였다고 한다면 입시는 뭐야? 상대평가다 보니까 제일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공부였다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인 공부인 거지. 근데 그것도 뭔가 대학교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대학교는 이제 학점 때문에 등수를 이제 매기는 거지 실제로는 별 의미는 없지. 절대평가에 가까워. 어느 정도만 나오면 교수님이 알아서 다 점수 줍니다. 실제로 개병식만 아니면 막 출석 계속 안 하고 그런 애들 점수가 줄 수 없잖아. 쌤은 어땠어요? 출티해보셨어요? 개판이었죠. 선생님 개판이었습니다. 출티해보셨어요? 어? 출티해보셨어요? 출퇴가 아니라 학고까지 봤어 선생님이. 예? 학사교무. 뭔데요? 학사교무가 뭐냐면 이제 전체 학점들을 이거 있어야 봐. 되는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 이상 F 뜨면 학사교무가요. F 몇 개 뜨셨어요? F가 두 개 이상 떠본 적 있지. 몇 개 뜨셨어요? 1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그럼 쌤은 근데 그걸 두 번을 연속으로 맞으면 제적이야 제적. 쌤은 대학원 그건 안 받으셨군요. 어? 그 대학원 제의 같은 건 안 받으셨군요. 그럼. 대학원을 왜 가? 대학원은 누가 가는 거냐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갔었어. 오 저기 생물쌤 생물쌤 대학원도 있고 몇 개. 우리 때는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전자물리학과에서는 대학원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뭐지? 공부 진짜 안 하고 취업 준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띵갈띵갈한 맨날 그런 선생님들이 쌤 대학원 가더라고. 근데 요즘 취업 어렵지 않아요? 대학원 어? 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학원을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인재들은 다 이제 직장 잡아서 대부분 학사에서 마무리하더라고요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는 물리학자, 나는 일단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마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학사 말고 그 위에 석사, 그 위에 박사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그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막 그런 사람들도 역시 박사학위까지는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소수이긴 하지만. 너희 생물 선생님은 석사를 받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그거 텀블러에서 뭐라고요? 기억은 난 텀블러에서 아무튼 아 그렇다. 아 뭐였지? 상상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음. 나는 경찰 한다고 뛰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쌤은 그 졸업장 받으신 거예요? 출장 받았지. 논문까지 다 내고 아쉽다. 논문 심사도 하고 논문도 발표 다 하고. 제가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몰라도 돼. 서울에 어? 고려대. 뭔가 아니 여기 좋은 학교 다 선생님들 다 좋은 학교 나왔어요. 2년제? 그러니까 어디 나오셨어요? 세마 2년제가 여기 와서 이 씨발 물리 가르치냐 미친놈아. 하는데 뭐 몰라 돼. 아무튼 서서만. 서울 안에 있는 거 좋은 거는 아니고 서울 안에 있는 거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인서 야 우리 때는 인수원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냐? 진짜로. 지금 이거 힘들어. 요즘도 힘드냐? 요즘은 저출산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야 저출산이라 그래도 수능 인원 별로 줄지도 않았더라. 그건 싹다 재수생.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그걸 채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바뀌고 제도가 바뀌잖아요. 뭐 어떻게 바뀌냐?
재수 이제 더 이상 거의 못하게 하잖아요. 재수를 못하게 한다는데 씨 자유대한민국에서 뭐 공산당이야? 아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씨 무슨 뭐 아니 누가 막아 그거를. 해도 막 내신 반영 비율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내신 반영률이 재수생들한테는 없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수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3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수능만 준비하는 그 재수생들보다는 더 좀 유리한 이점이 하나도 없잖아. 일반적인 고3 애들. 5등급제로 바꾼 거예요. 5등급제를 왜 바꿨냐고? 네. 너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세분화된 단계에서 점수 차등이 좀 심할 수 있잖아. 예. 근데 이제 5단계로 바꿔주면 1에서 2등급 사이에 갭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모두 동일한 칙을 받으니 훨씬 유리한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산재 박태가. 뭐라고요? 근데 상대적 어떤 사람은 그게 오히려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불리한 사람도 있지. 뭐든지 제도가 유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건. 산재적 박태가. 무슨 상대적 박탈감이야. 그냥 제도가 바뀌면 빠르게 그 제도에 적응을 해야 돼. 뭐 왜 바뀌었냐고 걔 지랄 떨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운동회 하셨어요? 뭐? 운동해? 네. 너 자꾸 뻘소리 이렇게 하냐? 아까부터. 갑자기 운동회 왜 나와? 그럴 수도 살이 다 낀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이해심이 많은 거야 뭐야? 저 친구의 개성이에요. 저는 돌려감이 달인 아닐까요? 돌려가게 해주게? 야, 니보 개성이 있대. 개성이 있어. 돌려가기래. 너는 특별해. 정말 야, 그거 너무 기운을 놀렸다. 북돋아주는 정말 긍정적인 한마디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너무 특별해. 그런 거. 좋게 생각하자고. 특별하다니까, 그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걸 너 자꾸 죽을래 정말 나한테? 핵심을 찔렀어. 자,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죠. 그때 숙제를 내준 게 내가 몇 번까지 내줬지? 94번까지. 좋다. 그러면은 94번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숙제한 것 중에서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니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그런 거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94번까지는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91, 92. 물체. 야 시끄러. 너 하나도 안 풀었지 너 이 새끼. 아닌데? 다 풀었네? 아닌가? 안 풀었네? 물체의 분열 말해주세요. 뭐? 물체의 분열. 안 해도 돼. 분해는. 분해는 좀 이따 문제 나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런 거 다음에 시간 너무 많으니까 일단 기본 이론만 배우고 바로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네. 모르겠는데요. 몇 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 좋아. 그러면은 기본 문제처 같은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몇 번 문제를 좀 해보냐면 92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92번. 92, 93, 94를 모두 네, 틀렸어요. 알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92번. 이게 왜냐면 처음 배우는 파트라서 문제 감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야. 이 네, 그래프가. 저 그냥 물리 원내용인데 이걸 왜? 뭐? 아예 하라면 해 그냥. 이 새끼가 그냥 줄들어 보고. 맞아. 내가 방금 이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왜 이 파트가 필요한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봐봐. 이게 무슨 그래프야 이거? 힘 시간. 그렇지. 힘과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 지금까지 너희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가해진 게 99%야. 맞냐 안 맞냐? 어떤 물체에게 힘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때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대부분 문제에서 거의 90% 이상이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 오. 근데 이 그래프 봐봐. 힘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잖아. 이런 문제에 특화된 파트야. 어떤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일정하지 않을 때는 뭘로 풀면 되는 거야? F는 MA로 구할 수 있긴 해. 이 힘에 대한 평균력을 구하면. 평균력. 근데 평균력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 해당되는 이 이론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물체 운동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서 이 파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물체에게 힘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1초, 2초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때가 8뉴턴, 이때가 16뉴턴이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기울기 and 면적. 그래 안 그래? 기울기와 면적이 뭐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 이때 이 기울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기울기. 시간당 힘의 증가량. 제가 쓸데없.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 힘의 변화량인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시간에 따른 힘의 뭐 변화량 이런 거? 가격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배운 건 없지, 그지? 이거에 대한 물리량이 없어.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요거 면적은 뭘 나타내는 걸까? 충격. 1. 그렇지. F 곱하기 T로 면적을 구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1이 아니라 바로 FT, 즉 충격량, 임펄스가 됩니다. 이 면적의 크기가 충격량에 해당된다. 면적의 크기가 충격량에 해당된다는 건 뭐와 같다는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자,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가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이 그래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간과 힘에 관련된 그래프. 오케이? 너희들 딱 보자마자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1번 2초 동안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 구하면 되니까 얼마야? 16 뉴턴세크. 충격량 단위는 뉴턴세크지, 그지? 네. 2번 2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이것도 볼 것도 없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16 뉴턴세크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답지는 왜 두 개? 왜? 답지는 16kg 그. 왜냐면 뉴턴세크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같은 단위야.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상관없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만나는 편한 대로 원하는 거 쓰시면 되고. 3번 2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2초일 때 이 물체가 지금 받은 충격량만큼 일반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충격량 그 I는 MV 마이너스 MV 제로라고 하는 식에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즉 I가 지금 16 아니냐? I가 16. 충격량이 16 아니냐? 그리고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을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0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량의 크기는 16 뉴턴세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네 번째도 풀 수가 있는데 네 번째 2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니? 방금 얘기했던 충격량이 16인데 이게 MV래.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야? 2kg이니까 2kg 집어넣으면 V의 속도는 8m/s가 나오는 거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내신 전용 정도의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요. 풀 줄 알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냐 지금? 요거는 할만하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3번 한번 해보자. 93번은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시간과 뭐에 관련된 그래프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 시간 위치 관련 그래프에서는 어떤 것들을 착안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기울기, 그치? 기울기가 뭘 나타내더라? 속력 또는 속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맞냐 안 맞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일 때도 있고 음의 값일 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양의 값일 때는 플러스 x방향, 음의 값일 때는 마이너스 x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A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튕겨요. A는 이게 A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튕기는 모습이야. 아마 여기가 아마 충돌 지점인 것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 충돌 지점인 것 같고 1m인 지점에서 지금 충돌을 했던 것 같고 이거 기울기 구하면은 이게 이 물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충돌력 속도야. 그 물체. 이거 얼마야? 이쪽 기울기? 4.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네. 응. 4에다가 마이너스 1이었고 충돌한 이후에는 이거 얼마 되냐 얘는? 3번에서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거 됐지, 그지? 그럼 충돌 전후의 속도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충돌 전후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질량의 B값 구하는 거지? 몇 대 몇이냐? 지금 그거 구하는 거잖아. MA 대 MB 구하는 거잖아, 그지? 질량 B를 좀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거 뭘로 풀어주면 돼? 운동량, 그렇지, 보존으로 풀어주면 되지. 식을 세울 수 있다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식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운동량 보존밖에. 그 식 하나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울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MA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M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지? 이거는 충돌한 이후에 M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MB 곱하기 얼마나 얘는 3분의 4 이렇게 해주면 이제 MA와 MB에 대한 질량비를 알 수 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MA 대 MB는 1대 2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지금? 여기서? 윤성 이해돼? 다음 95번 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94번. 94번이 어렵냐? 94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이클로이. 그렇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직감적. 직관적인 거야? 감각적인 걸로 풀면 되나요? 네, 망하죠. 감각보다는 잠깐만 왜 이거 잘 지워지지? 원래 겁나 안 지워지지 않았냐? 그뭐 잉크 바꿨다고 했던 거. 아 내가 바꿨다 그랬냐? 네, 방촌에서 선생님 그러셨다고. 메이드 인 코리아. 오 선생님 그랬던 거. 근데 잘 저거 그 응. 칠판에 기름칠하면 잘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기름칠 누가 했어? 잘 지워지네 갑자기 지우개 궁금해. 지우개가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응? 원래 지우개요. 그 지우개요. 거덕대기에서 조금 지우개 형태를 맞춘 것 같아요. 지우개랑 똑같아 거지 같은 거야 아 그런가요? 크게 다른 거 없어 요거 얘네들에 대한 네, 시간 속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좀 알 수 있거든.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 일단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죠. 그지? 시간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첫 번째 유형.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떻게 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빗면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가 나중에 완만해지는 형태인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좀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때 얘네들이 간 거는 어디냐면 변이는 다 똑같아. 얘 결국은 그 높이에서 바닥에 내려오는 높이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한 변이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어떠한 임의의 시간에 대한 면적이 같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면적이 S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난 이 그래프도 S만큼 가야 돼 지금. 그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T고 이게 T1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T1이고 이게 T2라고 한다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맞지? 같은 면적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근데 반대로 세 번째 유형은 속도가 처음에는 느렸다가 그지? 그래 안 그래? 나중에 빨라지는 형태인 거거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적으니까 같은 면적만큼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뒤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실제로. 그래서 시간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왜? 여기는 이 세 개의 그래프 뭐가 같아야 돼?
면적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하고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야. 맞냐 맞냐? 이렇게 그려버렸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1번은 이만큼 이동했고 2번은 이만큼 이동했고 그치? 3번 경우는 요만큼 이동한 상황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달라요. 달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맞다.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 1번부터 5번까지. 오케이? 그럼 1번 걸린 시간은 모두 같다? 아니죠.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312다. 맞냐? 312? 오래된 거니까 312가 312네. 맞네. 걸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1번이 그 다음에 2번이니까 312. 2번은 맞는 말. 3번 연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12이다. 맞냐 틀리냐 이거. 연직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이것도 뭐와 같은 거야 결국은? 충격량이랑 같은 건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연직 방향에 대해서. 중력은 같은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제일 큰 게 어떤 거야? 3번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제일 크지. 왜 그런 거야? 어? 면적이 저기 면적이네. 네. 중력은 똑같이 받잖아. 세 물체다. 중력은 똑같이 mg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중력은 똑같이 받는 상황인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돼요? 3번이 제일 길잖아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건 다 똑같은 상황이야.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시간이 3번의 사례가 제일 길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 공식이 I는 FT 공식이기 때문에 같은 힘을 받는 상황인데 시간이 길어지는 3번의 경우가 가장 많은 충격량을 받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 뭔 말인지 아냐 이거?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니 선생님 빗면에서 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빗면에서 오면은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의 크기를 받는 거 아니니까 이건 이제 빗면 방향에 대한 속도인 거고 실제로는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받는 거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고 얘 어디에 도착했어? 결국은 바닥에 도착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로 보면 똑같은 높이에 있었는데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받았는데 T3 즉 3번의 경우가 가장 많이 힘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3번이 가장 큰 충격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때야 돼? 그러면 가장 커야 돼. 그래서 3번의 답도 312순 맞아요. 이해되지 그지? 이 문제는 그거야. 그거 아니야. 이해됐냐? 안 되는가 보다. 됐어?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 연집방의 충격량은 모두 같다. 방금 틀리다고 얘기했어. 방금. 그 다음에 5번. 세 경우에 어떤 물리량을 비교해도 모두 같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94번 물어본 사람 누구였지? 다 이해됐어? 넘어가.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문제를 푸냐면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왜요? 이씨. 98번 한번 해봐. 98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 98번. 방금 배웠던 건데 한번 해봐. 98번 빨리 해봐. 뭘 너희들한테 왜 이래 이 자식아. 해보라고 하면 해보는 것이지.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지. 해. 빨리 안 해? 선생님 쳐다보면 죽어. 지금부터. 어떡해. 메두사예요. 찬성.
아니 보라 문제를 보라고 날 보지 말고. 거울 보는 척하세요. 근데 그걸 죽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너무 싫다. 다들 T야. 너무 짜증날 좀. 쌤도 F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100% T입니다. 선생님은 저 약간 F예요. 너 F냐? 약간 감성적인 게 있냐? 저도 F예요. 저 약간 F예요. 그래? 저 C F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T인 사람은 F를 만나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과연 그럴까요? 같은 T 만나면 좀 삭막해. TS 과연 그럴까요? 우리 와이프가 극 F라서 완전 막 그 있잖아. 동물 하면 막 사죽을 못하고 막 엄청나게 막 선생님 동물 아니에요? 귀엽게 하지만은 되게 가요해하기도 해가지고 막 동네 온갖 고양이들은 그냥 아유 그냥 다 먹이를 주고 살고 막 캣맘. 캣맘은 아닌데 캣맘까지는 아닌데 아 막 집 앞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니까 키만 먹었던데. 주변에 있는 캣맘은 막 자기가 막 가갖고 막 동네에 막 그 곳곳에 습한마다 막 다 고양이 밥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우리 집 앞으로 자꾸 찾아오는 고양이들을 자꾸 돌봐주는데 집에 지금 고양이도 지금 그런 중에서 2마리가 지금 있는데 아니 아파트인데 1층이거든. 비벼하세요. 1층인데 이제 비벼하세요. 쌤 근데 1층님 벌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없는데? 텃밭 있어요. 어? 텃밭 있어요. 텃밭이 아니지 관리를 안 하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하단이 있긴 한데 그 내가 그거 관리할 시간이 없니? 진짜. 어? 안에 가면 되죠.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뭐 땅이 있으세요? 땅 있으세요? 아니 그 앞에 화단 있잖아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그 뭐 관리해서 뭐 할 거야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지 풀 알아서 나고 알아서 죽고 그러는데 그 굳이 관리합니까? 와잘 읽는다. 그럴 아니 그런 선생님.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 안 좋아하세요?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동물 없이 살아본 적은 없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키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맛있겠다. 애견 카페 다 내 동생이 동물을 사갖고 오거나 부모님들이 동물을 사갖고 오거나 해서 키운 거지 나는 개가 너무 좋아 나 강아지 좀 사줘요 이런 말을 한 번 적이 해본 적 없는데 문제는 키우면서 관리는 내가 다 해. 쌤 지금도 키우세요? 내가 옛날 개 키울 때는 내가 이발 다 해주고요. 이용 바리깡으로. 바리깡으로 이발 다 해주고 모욕 맨날 내가 시키고 산책 맨날 내가 시키고. 그래서 나는 그래 키워해주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더라고 이게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 강아지라고. 그래서 나는 귀여워 해주질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관리를 하니까 내가 맨날 개털 밀고 맨날 고양이들 맨날 털 다 밀어주고 막 그니까 고양이가 날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생각을 해봐. 싫어해요. 겁나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쓰다 몰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근데 온갖 내가 약 먹이고 막 관리는 내가 다 하고. 쌤 지금 귀여워해 주는 거 와이프랑 애들이 귀여워해 주. 쌤 뭐? 근데 애완동물이야 반려동물이. 원래 남의 쌤 고양이 키우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키우고 그래요? 싶진 않다. 남의 그래서 나는 이 동물도 별로예요. 근데 애완동물이야 반려동물이. 지금 선생님 집 앞에 화단에 다 무덤이야. 왜? 애완동물 무덤들. 반려동물. 기니피그 키우다가 기니피그 죽고 걔들도 뭐 햄스터도 보니까 기니피그도 그렇고 뭐 한 1, 2년밖에 못 살던데 걔네들? 제 수명이 되게 짧아서. 되게 짧아가지고 제 친구 반려동물 3년 살던 애 햄스터 죽어서 뒷산에 묻어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뒷산이 있어야 말이지 참, 전부 다 화단 앞에다가 묻어놨는데 와 근데 훌륭한 비교가 되었겠어. 공동묘지. 막 제 사진에 나를 토끼도 키우다가 토끼도 뭐 10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18년을 살았나 17년을 살았나 오. 엄청 오래 살아서 토끼가 키가 원래는 한 7년 살면 죽는다면서요 토끼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아니 와이프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놈을 결혼하고도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계속.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최악의 반려동물은 아니지. 최악의 그 동물이 토끼인 거야. 집에서 절대 키울 게 아니고. 왜? 아 계속 소리 내서. 아니요? 똥 저희 싫어하세요? 똥? 어? 저희 싫어 저희 똥. 똥을 진짜 걸어 다니면서 계속 싸. 뿡뿡뿡뿡 나 돌아버린다 진짜. 진짜 돌아버린다고. 저희 진짜 토끼 때문에. 똥 먹지 않아요, 걔네? 또 먹어 또 그것도. 오, 어. 오. 아 정말 그래서 막 베란다에다 가둬놓고 키워본 적도 있고 막 그런데 베란다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베란다에 못 키우니까 집에서 키워야 되고 또 막 근데 똥을 막 걔네는
철창 안에 키워요? 원래는 그렇게 키워내는 게 정상인데 우리 아이폰은 그렇게 안 키우더라고. 애가 네? 죽어요. 어? 애가 죽어요. 아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 수 걔들 있지. 죽는다. 근데 스트레스 이제 안 받아. 동물학대 8년. 조용히 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쌤 산토끼 본 적 있으세요? 없어. 아, 없어. 무슨 산토끼야. 풀어봤냐? 얼마 나오느냐? 1번에다 얼마 나오느냐? 3m. 그렇지. 3m 플러스. 운동량 보존으로. 366. 이게 무슨 충돌이야? 그 완전 비탄소 충돌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2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얼마 나오느냐? 6. 6 뉴턴 세크. 예. 3번의 답은 6 네? 뉴턴 세크. 이게 어떻게 6이다? 네.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는 충격량이 다르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뭐야?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FT. FT가 무슨 뜻이야? 각각의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 그리고 이 T는 뭐야?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야. 맞냐 안 맞냐? 근데 이때 이 F는 작반이야, 작반. 논리로 보면 작반이라고. A가 B에게 10N만큼 밀면 B도 A에게 똑같이 10N만큼 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F는 같을 수밖에 없어.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냐? 충돌하는 시간이 같으면 역시 힘을 가해지는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 빵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각각 충격량을 받는데 얘가 A고 얘가 B면 얘는 IBA, 얘는 IAB라고 해가지고 A가 B에게 가해지는 충격량, B가 A에게 가해지는 충격량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생활 속의 팁. 자동차는 무조건 무거운 걸 타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쌤도 그럼 덤프 트럭 타세요. 덤프트럭은 아니고 선생님을 위해서 가장 무거운 SUV. 화물차. 드럼통. 화물차가 최강이긴 하지. 실제로 하고 충돌하면 질량이 작은 놈은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엄청 커져. 그럼 쌤은 차 못 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질량이 작은 놈은 속도의 변화가 크다니까. 그 연비가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충돌할 때 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벨트. 아무튼 그 차량이 갑작스러운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목뼈가. 전부 다 이게 관성으로 나타나면서 잘못하면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래서 안전벨트. 부딪힌 다음에 그때 그 물체의 속도의 변화가 적으려면 일단 질량이 커야 돼. 에어병은 질량이. 네. 그 모기하고 자동차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모기가 죽어요. 모기가 그냥 자동차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지, 그지? 모기만 착 깨져 죽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모기가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좀 안전하게 몰고 싶다. 나는 좀 부딪혀도 롤스로 있어요. 네, 좀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러면 차량이 좀 질량이 좀 커야 돼요. 컨테이너 트럭. 물론 트럭, 버스 이런 게 최고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일상에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게 최고 아니고 막 그래서 그냥 세단보다는 롤스로이스. SUV라든지 와이드 이런 게 조금 로블록스는 더 되지 않을까요? 안전하다는 예. 거지. 뭐? 와. 너희들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안전벨트. 그 운전자가 첫 번째 죽는 이유는 핸들 때문에 죽어요. 왜요? 이거에다가 핸들. 팬들 이렇게 하다가 핸들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 에어병. 근데 너희들 차 부딪히는 거 보면 알 거야. 에어백. 운전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알 겁니다. 진짜 찌고. 거의 뭐 완전 뭐 쿠쿠다스가 아니라 막 쿠킹 호일처럼 찌그러진 모습 보일 텐데 그때 가서 봤어요. 제일 먼저 가슴이나 이런데 안전벨트가 있어도 직통으로 박아버리더라고 사람이. 안전벨트 때는 그나마 좀 덜 그 위해를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안전벨트 이 뭐지 이거 핸들이 제일 무섭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본넷이 밀고 들어와. 본넷이 밀고 들어온다고 실제로 정면으로 충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하반신이 그래서 차가 낮은 것보다는 뭐가 좋아? 좀 높은 게 좋아. 트럭.
좀 높은 게 좋아. 트럭 맞는 거네. 실제로. 근데 트럭 중에서도 1톤 트럭, 1.5톤 트럭 있잖아. 그 봉고 같은 거.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해. A톤 앞에 본넷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고 나면 무조건 다리 잘린대요. 화물차. 예, 화물차들 그거. 세기질 그래서 SUV 좋아. 앞에 엔진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수록 좋아. 왜냐면 거기서 대부분 충격을 먹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AI가 이무지. 이렇게 잘 해주면 무슨 AI가 해줘? 운전을? 운전을 대신해서 뭐 그런 날도 있네. 쌤 그러면 차 보면 막 세단처럼 주둥아리 긴 놈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주둥아리가 긴 놈도 좋긴 하지만 좀 낮은 것보다는 좀 높은 애들이 좀 더 좀 안정성 있고 무겁고 그런 애들일수록 좀 같은 충격을 가해도 좀 위에가 좀 덜하고 그러다는 얘기지. 그럼 쌤은 SUV 못 타세요? 버스 제일 좋아. 저는 소렌토 타요. 소렌토. 오. 소렌토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렌토가 왜냐면 뭐예요? 공차 중량이 되게 무거워. 소렌토가 뭐예요? 버스 토마토예요? 타야겠다. 옛날에 선생님이 아반떼 몰고 다닐 때 진짜 선생님이 한 120만 딱 밟아도 못 밟겠더라고 더 이상. 120 왜냐면 정도 밟으면 고속도로에서 120 정도 밟고 가잖아 아반떼로. 그러면은 뭐 하나 턱만 탁 밟으면 붕 뜰거는 느낌이 알지? 그런 느낌 있잖아. 야 이거 비행하겠는데 이거 이상하다. 저는 그 그런 어머니가 느낌이. 네. 어머니가 140으로 운전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공차 중량이 좀 무거운 차들은 쫙 이렇게 좀 빨리 가도 약간 좀 가라앉는 듯한 좀 약간 좀 안정감 있는 이제 그런 주행을 좀 하더라고. 아반떼로 프론토가 140 뭐예요? 아반떼로 140 아반떼로 140 못 밟겠더라고. 100만 넘어가도 좀 불안하더라고 차가. 소렌토가 뭐예요? 네? 소렌토가 뭐예요? 소렌토가 그 SUV인데 좀 큰 거 있어. 저희 아버지 차도 소렌토예요. 그래? 소렌토가 괜찮은 것 같아. 참. 소나타 아니에요? 소나타랑 소렌토는 에이 그냥 대충 알아들어. 토마토라 시끄러 이 자식아. 트로트. 트로트야 트로트. 트로트도 같아요. 네? 임영웅. 자 조용히 하시고. 뽕딱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내가 뽕짝 세대인 줄 아냐 지금. 그럴 수 도저히 있죠. 조용히 해. 음악의 세대가 어디 있어요? 시끄럽고 그 기본 문제에 해당되니까 99번도 한번 풀어봐봐. 오늘 운동량 충격량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자 오늘. 시간도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 2개예요. 문제가 99번의 답은 두 개입니다. 일단 빠르게 갈게요. 네. 역시 힘과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면적 구해보면 알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면적 얼마야? 구하면 20. 20에다가 0.2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죠, 2. 그지? 그래 안 그래? 응. 2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 기억 맞네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충돌 후 B 같은 경우는 지금 멈춰 있다가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거든. 그지? 그래서 그 받은 충격량이 그대로 모두 운동량이 될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기억은 볼 것도 없네. 그지? 계산할 것도 없이 기억은 맞는 말. 2번은요. 맞는 말. 보면 알겠지만 그 계산을 해보면 그 충돌 후 A는 지금 2kg, B가 지금 그 충격량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도 똑같이 충격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얘 충격량의 크기를 보면은 그 뭐죠? 처음에 갖고 있던 충격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의 충격량을 가해지게 되면은 그 물체는 정지해버려요.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충격량의 그 받아버리면은 정지합니다. 굳이 안 써줘도 알겠지? 계산해봐. 계산해? 자, 그러면은 아까 면적의 크기가 그 델타 P가 MV 마이너스 MV 제로 요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A만 볼게. A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그 지금 얘네들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2 뉴턴 세크라고 지금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갖고 있던 게 얼마야 이게? 없어요. 여기 1kg에다가 아 A요? 2m A 하잖아 지금. 아. D가 지금 판별해봐야 돼. 그래 안 그래? 이게 지금 2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이양시켜 버리면 얘가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량의 크기가 0이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봤을 때는 충돌한 이후에 A는 정지해버리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99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고 가면은 다음부터는 요거 보면은 이제 아마 귀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요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똑같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삼광사진에 그 한 번 찍힌 물체들 사이에서 거리 나타나져 있거든. 8cm, 4cm, 그지?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속력이지, 속력, 그지? 이거 속력이야, 속력. 그래서 지금 가그림 같은 경우 8cm, 4cm가 두 물체의 충돌전 속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금방 풀 수 있어 이거. 자 그러면 이거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계산 가능하겠냐? 해봐. 얼마 나오는지. 그렇지. 2 나옵니다. 2. 나오냐? 2. 히타 나오냐? 보자마자 풀었죠. 보자마자 풀었냐? 오케이. 멋지다. 넘어갑시다. 뭐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아 우승에서 끝낼 시간이 있어요. 끝낼 시간이 뭐 끝낼 시간이 50분이구만. 10분이나 남았는데. 이제는 깨어서 가죠? 10분만 일찍. 좀 어려운 거 해볼까? 103번 한번 해보자. 해볼까요? 왜 그러세요? 103번. 아니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03번은 이제 2차원 충돌이잖아, 그지?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이론적으로 밝혀줬었는데, 자 충돌 전후에 대한 그 물체의 운동량의 그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운동량 보존으로 x축에 관련된 운동량 보존식과 y축에 관련된 운동량 보존식을 각각 세워서 연립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빨리 풀어봐 이거. 2차원 충돌식. x축과 y축에 대한 식 써봐야. 서아 이거 쓸 수 있겠냐? 왜? 표정이 그래. 누구나 이걸 보고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왜? 좋을 수도 있지. 별로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뭘 이렇게. 마지막에 충돌 그럼 A, B의 인파가 속력 기본이- 보식이 뭐예요? 충돌한 다음에 A, B의 속도 V1, V2 구하라고. 아니 굳이 아 왜 그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왜 뒤에 걸 보고 있냐? 이거 지금 103번 풀어보라니까 빨리. 103분 아니에요 이거? 내 거랑 문제 수가 다르냐? 아닌가? 아 잠깐만. 네? 103번 이거 아니? 60도 30도? 그래 60도 30도. 뒤에가 잘려있어. 뒤가 딸려 있어요. 왜 이래? 몰라요. 불량품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스톱. 그런데 문제가 좀 잘려있네. 문제야.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림이 안 나와 있구나 지금. 그림이 있어야 그리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먼저 좀. 그러니까 아 안타깝다. 안 먹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먹어? 야 103번 빼 그러면. 아쉽다. 아니 그 104번 해 그럼 104번. 103은 거의 없어요. 103은 없어요. 104번 없어요. 왜? 103번. 103번에서 밑에가 쭉 잘려 있어요. 105번 왜 있어요. 잘릴 뻔했냐 그 문제가. 그냥 여기서 쭉 잘려 있어요. 진짜 너무 풀고 싶어. 민수야 너 풀고 알았어 내가 103번 그려줄게. 아니, 괜찮아요. 그림 좀 풀어. 아니요. 근데 오늘 굳이 또 피곤하시게. 안 피곤해. 뭘 피곤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살짝만. 아니, 그려, 빨리. 에이. 그러다 죽어요. 103번 나와 있어. 안 죽어. 야 이거 풀어버려 이거. 얘만 이게 일단은 2kg 별로 안 어려워. A 얘가 10m/s로 가고 있는 중 x축 방향으로만. 근데 여기 5점에 하나가 뭐 있었나 봐. 근데 얘가 충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는 B 아니 5kg. 근데 왜 저렇게 날아가요?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신기하다. 왜 저렇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그래서 A는 이쪽으로 2kg짜리지. 아니 이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같이 해보자. 아 잠깐만요. 잡힐 수도 있어요.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X축과 Y축에 대한 각각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 아하. X축은 얘밖에 안 갖고 있었어. 그치? 처음에 충돌 전에 얘만 갖고 있었으니까 2kg 곱하기 10m/s. B는 애초에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은 없고 이거는 근데 충돌한 다음에 얘가 속도가 이렇게 V1, V2 대각선 방향으로 갖게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냐면은 수평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으로 모두 분해를 좀 해달라고 그랬지, 그지? V1의 코사인 60도, 얘는 V2의
코사인 30도. 자,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거니까 2kg 곱하기 V1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5kg의 곱하기 V2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X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이야. 별거 없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해야지. 근데 Y축은 얘가 애초에 없었어. 그치?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한 운동량 0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충돌한 다음에 얘가 Y축에 대한 속도가 생겨버렸거든. 그래서 2kg에 곱하기 V1의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방향이 얘하고 좀 방향이 다르다고. Y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좌표상에서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고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설정했으면, 자, 플러스 5kg에 곱하기 V2에 이게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V2에 사인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식을 연립하면 돼. 왜냐하면 식이 두 개고 미지항도 두 개밖에 안 돼. V1, V2 여기도 V1, V2 여기 각각 미지항에 대한 식 두 개로 연립하면 V1과 V2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차원 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네. 자, V1, V2 각각 구해봐. 얼마 나오는지. 이건 이제 너희들이 해라. V1은 5m/s가 나옵니다. 오케이, 정답. 그 다음 V2는 V2는 이거 아직 안 보였어. 구해보면 여기 나올 것 같은데. V2 그러면 2루트 3 그렇지. 6m/s가 2루트 3? 아니에요? 2루트 3이냐? 5루트 3이냐? 5루트 3 5루트 3이야? 아니요? 2루트 3은 아니에요? 나도 몰라. 지금 해답지 안 나와. 계산해봐야 돼. 얼마 나오냐? 2루트 3 맞아? 2루트 3이 맞습니다. 오케이. 2루트 3이 된다. 멋지다. 오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빠졌네. 104번이 빠졌구나, 우리. 이거 참 좋은 문제였는데 오늘 아까 방금 배웠던 이 반발계수 쓸 수 있는 그 문제였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참 좋은 아 날이네요. 어떻게 아쉽네. 자, 운수 좋은 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량, 충격량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역학은 다 끝난 거 아닌가? 아니면 뭐가 나오냐? 뒤에 중력장. 중력장 나오냐? 근데 이거 포먼트는 할 이거 거예요. 뭐야? 포먼트는 실험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저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저 네. 이거 주간 테스트 때 시험 볼때 저 맞아요. 저 이거 50점 트라우마는 나왔었어요. 이겨내야지. 아니 여기 왜 클래시 로얄이 나오지? 아니 선생님 진짜 50점 나왔었어요. 저희 진짜 반토막 났었는데 그래?